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고작 35개의 영상밖에 업로드하지 못했지만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배당연금술사 채널에 영상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영상을 조금 더 자주 올려드리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제 성격상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에 단 하나의 영상일지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할 가치가 있는 좋은 내용을 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끊임없이 공부해서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영상이 그런 영상이지 않을까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담아 만든 영상이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월 300만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무작정 희망만 드리는 영상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을 드리겠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투자를 하고 있기에 연령대별로 투자에 있어서 기대하는 바와 느끼는 감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꿈꾸고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무모하고 위험한 도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투자법을 스스로 정립해 나가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3가지 주제를 다뤄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배당을 통한 현금 흐름 창출입니다. 저는 SCHD라는 배당 성장 ETF를 월 적립식으로 모아가며 배당 수익을 꾸준히 쌓아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SCHD 외에 제가 추가로 모아가고자 하는 종목도 함께 공유해 볼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매월 투자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가능한 투자 기간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2가지 요소에 의해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 또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투자법과 종목일지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당 수익만으로 연금을 만들어 가다 보면 훗날 세금에 대한 고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투자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고민임에도 수량을 제대로 모으기도 전에 세금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세금을 많이 내도 좋으니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수량을 모으는 게 어렵지 줄이는 것은 사실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금이 걱정되신다면 연 2천만원 한도까지는 배당연금을 수령하고 그 이상은 연금계좌를 활용한 개인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계좌 활용을 2번째 주제로 선택해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금계좌를 활용해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연금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생각입니다. 연금계좌는 필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동안 연금계좌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제가 지금껏 연금계좌를 활용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을 바꾸게 된 이유를 말씀드린 후 구체적인 활용 계획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는 TQQQSOX의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금 흐름 창출을 이야기하는데 3배 레버리지 이야기가 왜 튀어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 튀어나왔는지도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주제를 상세히 다룬 후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수립한 적립식 투자 계획까지 이 영상 하나에 상세하게 담아볼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상의 길이가 길어질지라도 2개, 3개로 분리해서 업로드하고 싶지 않습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니 조금 길더라도 꼭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3개월 전쯤 배당연금을 받기 위한 월 50만원 적립식 투자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조회수 18만회를 기록하며 현재까지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매월 50만원씩 꾸준히 SCHD를 매수해 나가면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받게 되는 배당금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를 계산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시가 배당률 3%, 배당 성장률 연 10%를 가정할 경우 10년 후엔 배당 소득세까지 고려해서 분기당 60만원 이상의 배당연금을 받게 됩니다. 한 분기는 3개월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분기당 60만원은 월 기준으로는 20만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배당 재투자를 가정하지 않은 보수적인 접근이므로 최소 월 20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후 월 20만원이었지만 5년을 추가로 투자하게 되면 월 40만원 이상, 또 5년을 추가하게 되면 70만원 이상, 그리고 또 5년을 추가하게 되면 125만원 이상, 5년을 또 추가하게 되면 210만원 이상으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배당을 재투자한다면 배당연금은 훨씬 더 커지겠지만 투자기간 동안 배당 성장률이 둔화될지도 모르므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봤습니다. 5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10년 후 월 20만원씩 현금 흐름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엄청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르기 때문에 현금 흐름 월 20만원이 소중한 것이라고 애써 설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단컨대 10년 동안 꾸준히 월 20만원의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의지와 끈기를 갖추신 분이라면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수량을 매도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배당연금을 늘리는 재미에 빠지게 되면 눈덩이처럼 계속 굴려 점점 더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결국 시작을 안 한 사람은 10년 후에도 10년 투자는 너무 길다는 말만 똑같이 반복할 것입니다. 월 20만원을 기대하며 꾸준히 수량을 모아나가는 사람은 배당이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것을 느낄 것이기에 월 20만원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굴려가길 희망할 것입니다. 과연 배당연금에서 끝일까요? 10년 후 SCHD의 주가가 지금 가격 그대로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금처럼 모아간 SCHD의 자산 가치가 얼마나 늘어있을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현금 흐름을 꾸준히 늘려가다 보면 보유 수량의 자산 가치 또한 생각지 않게 불어나 있을 겁니다. 시세 차익은 따로 계산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한 이슈에 의해 주가가 출렁거리며 예측을 벗어날 때마다 초조함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은 것들이 덤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분명히 더 큰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간혹 배당 수익을 시세 차익과 비교하며 너무 작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배당 수익은 보유 수량을 보존하며 추가적으로 얻는 수익이고 시세 차익은 보유 수량을 줄이는 대가로 얻게 되는 수익입니다. 매도를 통해 보유 수량을 줄인다면 즉각적인 현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량을 보존하며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배당 성장 투자의 경우 엄청난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실 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 수익 역시 복리로 커져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내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기하급수적인 상승을 보입니다. 배당률 3%, 배당 성장률 10%인 SCHD의 경우 스노우볼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꾸준히 모아갈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작은 눈덩이를 굴리는 그 시간들을 잘 버티고 나면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입니다. 작은 눈덩이를 굴려나가는 힘들고 지루한 10년 가까운 시간을 마음이 맞는 분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버텨나가고 그 이후에 펼쳐질 놀라운 성과들을 함께 누리는 게 이 채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투자자가 아니라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진정한 장기 투자자만이 이 공간에 저와 함께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SCHD와 더불어 제가 함께 모아가고자 하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성향들이 반영된 종목이니 가볍게 듣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SCHD가 아무리 좋은 배당 성장 ETF라고 할지라도 단 하나의 상품을 10년 이상 모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게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SCHD를 주종목으로 하되 만일을 대비해서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종목들을 추가해봤습니다. 먼저 S&P 헬스케어 섹터 지수를 추종하는 XLV라는 ETF입니다. 저는 반도체, 친환경, 헬스케어 이 세 가지만큼은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기만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평생 투자가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큰 분야임을 넘어 반드시 성장해야만 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테마를 찾아 평생 이곳저곳 움직여 다니는 것보다 메가 트렌드를 찾아
성장을 향해 가는 큰 흐름에 평생 올라타 있는 것이 오히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헬스케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0년 기대 수명은 평균 83.5세였습니다. 2011년 기대 수명이 80.6세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불과 10여 년 사이에 기대 수명이 3년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노년 인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것이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의료비 지출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이기에 헬스케어 섹터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거대 제약회사 몇 개가 공급을 독과점하며 고객은 전 세계인이라는 점입니다. 백신을 만들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못하는 국가는 생존을 위협받게 되고 어쩌면 전쟁보다도 큰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전 세계가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분야는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국가 주도의 산업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져 간다고 해서 시들어버린 테마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한 모두의 관심에서 절대로 멀어질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쯤에서 XLV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XLV는 헬스케어 ETF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헬스케어 대표 ETF입니다. 배당 성장을 목표로 만들어진 ETF가 아님에도 XLV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2년간 보여준 배당 성장은 연평균 10%에 달합니다. 현재 시가 배당률이 1.5% 근처인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포트폴리오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 존슨앤존슨, 화이자, 에브비, 머크 등이 충분한 배당 지급 여력과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XLV 역시 배당 성장의 관점에서 접근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는 ETF라고 생각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난 5년간 55.31% 상승하는 동안 XLV는 61.24%를 기록하며 대표 지수를 상회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섹터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요가 꾸준한 분야이기에 하락 방어용으로 일정 부분을 모아갈 계획입니다. 다만 XLV와 SCHD의 배당 성장률은 10%대로 비슷하지만 시가 배당률 면에서 XLV가 SCHD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저는 SCHD의 비중을 더 크게 가져가며 배당 수익을 확보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SCHD와 XLV 모두 3, 6, 9, 12월에 배당을 지급하므로 배당 지급 시기가 다른 종목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턴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당 지급 시기가 147 10월 또는 258 11월인 마음에 드는 배당 성장 ETF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별 종목으로 모아갈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종목일 겁니다. 147 10월 배당 성장주로는 TSMC로, 458 11 배당 성장주로는 삼성전자를 모아갈 생각입니다. 반도체 섹터가 호황과 불황의 영향을 크게 받기는 하지만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반복되는 호황과 불황을 멀리서 바라보면 결국은 성장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산업에서 반도체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기에 개별 종목으로 모아가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적립식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모아갈 경우 개별 기업은 수도 없이 많은 호재와 악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악재가 발생했거나 영문도 모른 채 주가가 빠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 겁먹지 않고 계속 수량을 모아나갈 수 있는 종목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TSMC와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TSMC는 대만을 대표하는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는 현 시점 기준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16.4%를 차지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의 수가 2,400개에 가까운데 단 하나의 기업이 16.4%를 차지한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삼성전자가 무너진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산업 전반이 함께 무너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국내외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과거 국내 시장을 주도했던 포스코, 한국전력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가정할 때 삼성전자의 위기 상황은 수도 없이 많이 찾아오겠지만 기업이 무너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적립식 장기 투자로 개별 종목을 모아갈 경우 주가가 크게 오를 것 같은 기업이 아니라
망할 가능성이 없다는 완벽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위기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심리적인 동료 없이 계획대로 모아갈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바라보는 TSMC는 대한민국에서 바라보는 삼성전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시총 기준으로는 대만 전체 시총의 30%를 훌쩍 넘어섭니다. 2019년 TSMC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어선 후 TSMC는 세계 10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대만에게 1인당 GDP를 추월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려 19년 만의 일이며 TSMC를 필두로 한 대만 반도체 산업의 급성장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세계 점유율 독보적 1위가 식상한 소개로 느껴지신다면 TSMC는 그만큼 견고한 기업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 위협이 커지게 되면서 2년에 한 번 하던 예비군 훈련을 1년에 한 번 14일에 걸친 훈련으로 강화했는데 TSMC 직원은 예외 상황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TSMC를 군수산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대만 정부가 반도체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 TSMC는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할 기업입니다. 저는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걸 좋아합니다. TSMC와 삼성전자 모두 성장성을 가진 산업임에도 배당을 꾸준히 늘리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 2%대의 배당이긴 하지만 성장 여력이 크므로 적립식으로 장기간 모아갈 개별 배당 성장주로는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제인 배당을 통한 현금 흐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배당연금을 만들어갈 종목으로 SCHD, XLV, TSMC, 삼성전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주로 모아갈 종목은 시가 배당률과 배당 성장이 모두 우수한 SCHD겠지만 주가 방어적인 측면과 배당 지급 시기, 종목 분산을 통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나머지 종목을 함께 담아갈 생각입니다. 투자 자금이 큰 경우엔 직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SCHD 외에도 일부 종목을 추가적으로 담아 리스크를 줄이거나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50만원 내외로 모아갈 경우엔 종목을 분산시키는 것보단 SCHD 수량만 꾸준히 늘려나가시는 게 성취감 측면에서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현명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두 번째 주제인 연금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의 필요성과 혜택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좋은 영상은 이미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는 연금계좌에 대해 최대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계획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통틀어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계좌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선 연금저축 공제한도 400만원을 먼저 채운 후 IRP 계좌에 추가적으로 300만원을 납입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세액공제 혜택 말고도 과세 이연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7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해도 좋다고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머지않은 시기에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400만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추후에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을 때의 이야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합산 공제한도 최대치인 700만원을 가득 채웠다면 700만원의 16.5%에 해당하는 115만 5천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총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6.5%보다 작은 13.2%에 해당하는 92만 4천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700만원으로 최대 115만 5천원의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납입만으로도 연 16.5%의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 좋은 계좌를 저는 지금껏 개설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가 없는 호의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의 최대 혜택은 절세인데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세 가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5년 이상 납입, 만 55세 이후 수령, 일시불이 아닌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수령. 혜택이 좋은 대신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으며 이 규칙을 어길 시 기타 소득세 16.5%를 적용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받았던 혜택 그 이상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20대였던 저는
월급도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결혼 자금과 집을 사야 할 돈을 부지런히 모아야 했으며 언제 목돈이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30년 이상 자금이 묶인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부담이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혜택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모아가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연금계좌가 필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상황과 성향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절세 혜택에 이끌려 무작정 시작하기보단 중도 인출해야 할 이벤트 상황이 없는지, 매월 어느 정도씩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모아갈지에 대한 자신만의 목표를 확실히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금 상품을 10년 이상 꾸준히 이용하는 것, 한 종목을 10년 이상 보유하는 것은 웬만한 끈기와 인내심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짧게는 5년, 길게는 20, 30년을 활용해야 할 연금계좌는 필수라는 말에 이끌려 조금 만만히 바라보고 시작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연금계좌 역시 중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목표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나이가 된 지금은 월급도 조금 커졌고 크게 목돈이 나갈 곳도 별로 없어 연금계좌를 활용해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ETF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었지만 이젠 연금계좌를 통해 다양한 국내 상장 해외 ETF까지 담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점도 제 생각이 변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성향은 잘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지금도 많은 돈이 묶이는 건 싫기에 IRP 계좌까지는 활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절세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연금저축계좌에만 월 34만원씩 납입하며 ETF 투자를 장기적으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연 34만원씩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66만원의 세금 또는 52만 8천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을 가득 채우면 좋겠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제가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배당을 통한 현금 흐름 이외에 또 다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배당 투자의 장점은 보유 수량을 줄이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단점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반면 연금저축계좌에 안정적인 ETF 상품을 담아 장기간 보유한 후 훗날 그 상품들을 매도해서 연금 형태로 받게 된다면 비록 수량은 줄어들겠지만 현금 흐름 창출에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배당을 통한 현금 흐름 창출과 보유 수량 매도를 통한 현금 흐름 창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해서 현금 흐름 창출에 조금 더 속도를 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제가 매월 납입할 금액은 연 400만원, 매월 34만원 정도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원으로 늘어날 경우 매월 50만원씩 적립해 나갈 생각입니다.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라는 확신이 드는 종목을 모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의외로 간단해집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만큼 맘 편히 모아갈 수 있는 상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의미 있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74.1%의 펀드가 S&P 500 지수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기간을 10년으로 넓혀보면 83.07%의 펀드들이 S&P 500 지수에 지고 말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 추종 ETF가 재미없는 상품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10년 이상 꾸준히 모아가기만 한다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상품들의 수익률을 가뿐히 제치고 상위 20%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S&P 500 지수 추종 ETF를 모아가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수수료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많은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상장했지만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만큼 수수료가 저렴한 상품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을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20년을 모아간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평균 10%의 주가 상승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11%를 넘어섰지만 기간을 넓혀보면 10% 미만이었던 시기도 있었기에 10%로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총 투자액은 2,400만원이지만 최종 자산은 7,200만원을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기간을 25년으로 늘릴 경우엔 총 투자액은 3천만 원이지만 최종 자산은 1억 2,400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5년이 추가되었을 뿐인데 금액 차이는 2배 가까이 벌어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계획은 연금 계좌에 월 34만원씩 납입해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이를 20년 이상 꾸준히 모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20년간 매년 6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이며 제가 투자한 8,160만원은 20년 후 2억 4,600만원 이상으로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연금소득세 최대 5.5%를 빼고도 2억 3천만원이 넘는 자산일 것이며 이는 20년간 매월 10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투자기간을 5년만 더 늘린다면 자산 가치는 4억 2천만원 이상이 될 것이며 저는 35년간 매월 10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적연금이 연 1,200만원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의 매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수령기간을 적절히 조절해서 그 금액을 맞추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연 1,200만원이면 월 100만원 정도의 연금입니다. 여기에 배당으로 받는 배당연금 그리고 공적 연금까지 더해진다면 생각보다 금액이 꽤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이 걱정되시는 분들께선 배당연금은 연 2천만원 한도로 개인연금은 연 1,200만원 한도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제한도가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점점 거세질 것이기에 언젠간 공제한도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SCHD와 XLV, 삼성전자, TSMC 보유 수량은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 목돈이 필요할 땐 언제든 필요한 만큼을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4가지 종목을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아마도 시세 차익 또한 무시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당장 1, 2년 후 주가를 예측하긴 어려워도 10년 후 지금보다 성장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번엔 연금저축계좌에 제가 담고자 하는 종목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너무 다양해서 어떤 ETF를 담아야 할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실 만한 3종류의 ETF를 선정해서 제가 직접 모아가며 어떤 것이 좋은지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모아갈 3종류의 ETF는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TR,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상장한 소울 미국 S&P 500입니다. 세 상품은 공통적으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고 있으나 상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매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거 미국 S&P 500의 경우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품 중에선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현재 시총이 1조 6,589억인데 2위인 킨덱스 미국 S&P 500보다도 3배 이상 큰 규모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규모적인 면에서 독보적인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 1% 정도의 배당을 지급했으며 운용보수 0.07에 기타 비용 0.07이 합쳐져서 총 비용 비율은 0.14로 국내 ETF 치고는 상당히 저렴한 수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선택할 땐 수수료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언급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덱스 미국 S&P 500 TR입니다. 뒤에 붙은 TR은 토탈 리턴을 의미하는데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수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의 경우 지난 5년간 주가 수익률이 56.79%였지만 배당을 재투자한 토탈 리턴의 경우엔 수익률 71%로 무려 15%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하는 경우 배당을 지급받더라도 그 규모가 작아 재투자하지 못하고 모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토탈 리턴 상품의 경우엔 배당이 자동으로 재투자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덱스 상품이 배당 재투자로 인한 주가 상승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해낼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직접 투자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수료는 운용보수 0.05에 기타 비용 0.12가 합쳐져서 총 비용 비율은 0.17이 됩니다.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소울 미국 S&P 500입니다. 타이거 상품이 분기 배당인 반면 소울 상품은 월 배당인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배당률과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월 배당을 강조하며 출시된 상품
상품이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대의 배당을 12개월로 쪼갤 경우 월 배당이긴 하지만 너무 작은 금액에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작은 금액인지도 직접 투자하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3개를 매월 같은 날 동시에 담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거기서 거기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담을 상품은 SCHD의 국내 버전인 킨덱스 미국 고배당 S&P입니다.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이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전 세계에 딱 2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SCHD, 나머지 하나가 국내에 상장한 바로 킨덱스 미국 고배당 S&P입니다. 즉 SCHD의 국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상품을 모아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 SCHD와 이 상품의 차이점을 직접 보여드리고자 1년 정도는 매월 소량씩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SCHD는 주종목으로 모아나가지만 이 상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수료 차이입니다. SCHD의 수수료는 0.06%입니다. 하지만 킨덱스 미국 고배당은 운용보수 0.5에 기타 비용 0.13을 합쳐서 총 비용 비율은 0.68%가 됩니다. 연금계좌에서 운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니 수수료 0.6%는 만회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연 0.5%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5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연 12% 수익률을 가정하면 20년 후 4억 5,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연 12% 수익률이 아니라 이보다 단 0.5%가 줄어든 11.5%의 수익률을 가정하게 될 경우 20년 후의 자산 가치는 4억 3,200만원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700만원에 가까운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그리고 투자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 차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커질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배당입니다. 킨덱스 미국 고배당의 경우 출시 이후 배당 지급 내역이 2개 분기 자료뿐이기에 어느 정도의 배당을 지급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1, 2분기 배당금을 바탕으로 시가배당률을 계산해보면 2.3%가 됩니다. 반면 SCHD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시가배당률을 계산해보면 3.4%가 됩니다. 배당소득세 15%를 빼고도 2.89%에 해당하는 시가배당률입니다. 킨덱스 미국 고배당을 통해 받은 배당에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SCHD에 비해선 상당히 아쉬운 결과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SCHD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SCHD를 놔두고 굳이 이 종목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굳이 모아가지 않았을 테지만 둘의 차이점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아가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을 조금 담아볼까 합니다. 종목은 바로 타이거 차이나 클린 에너지와 KB스타 글로벌 클린 에너지 S&P입니다. 차이나 클린 에너지의 경우 총 비용 비율이 0.59%, 글로벌 클린 에너지는 0.63%로 수수료가 꽤 큰 편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장기 성장 가능성이 정말로 큰 분야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나가 볼 생각입니다. 클린 에너지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계좌에 장기간 모아가고자 하는 종목 6개를 말씀드렸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3종목, SCHD의 국내 버전인 킨덱스 미국 고배당, 중국 클린 에너지와 글로벌 클린 에너지, 월 34만원의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당 5만원 내외로 모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게 쪼개서 투자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진 않지만 여러가지 의미 있는 결과들을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연금계좌만큼은 다양한 시도와 관찰을 해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는 세배 레버리지 ETF인 TQQQ와 SOXL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주제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당을 통한 현금 흐름 창출과 연금 계좌를 통한 현금 흐름 창출,
두 가지 모두 최소 10년 이상 투자하면서 눈덩이를 제대로 굴려보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10년 이상 투자할 각오를 한다면 TQQQ와 SOXL을 20% 이내의 비중으로 함께 가지고 가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변동성을 가진 종목이지만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10년 이상 보유할 수만 있다면 일반적이지 않은 큰 수익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또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SOXL은 고점 대비 80%, TQQQ는 고점 대비 70% 하락했습니다. 제 계좌에 TQQQ와 SOXL 역시 마이너스 4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고점 대비 80%의 하락도 경험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 원칙을 지키며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 20% 비중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계속 모아가 볼 생각입니다. 저는 TQQQ와 SOXL을 촉매라고 생각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촉매를 아주 소량만 넣더라도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넣으면 더 빨라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넣다 보면 반응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폭발하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저는 TQQQ와 SOXL의 경우 지금과 같은 하락기에 틈틈이 모아가며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한참 동안 묻어둘 생각입니다. 과한 욕심을 내려놓고 비중을 너무 높이지만 않는다면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 10년 이상이 흐른 후 현금이 필요할 때 소량씩 매도하며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조금씩 보탤 계획입니다. 적절한 비중으로 담긴 TQQQ와 SOXL은 저의 현금 흐름 창출 속도를 높이는 촉매가 될 것입니다. 현금 흐름 창출과 관련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나이를 적당히 40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처럼 건강관리를 잘하며 80세, 90세 가능하다면 그 이상까지 현명하게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몸과 마음만 따라준다면 4, 50년 이상의 엄청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테니 늦었다고 후회할 시간에 차라리 운동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20년 동안 SCHD를 월 50만원씩 꾸준히 모아갈 경우 배당 재투자를 가정하지 않더라도 60세 정도가 되었을 땐 월 70만원 이상의 현금 흐름 확보가 가능합니다. 65세가 되면 125만원 이상이 될 것이고 70세가 되면 배당만으로 210만원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 배당 재투자를 가정할 경우 앞에서 말한 수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20년간 모은 수량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목돈 필요 시 매도를 통한 현금 확보도 가능합니다. 또한 월 34만원씩 연금 계좌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담아간다고 가정하면 연 10% 수익률을 가정할 때 20년 후 연금 계좌에만 2억 4천만원 이상의 자산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20년 이상 월 100만원씩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확인해보니 65세 이후 공적 연금으로 제가 받게 될 연금도 그렇게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TQQQ SOXL을 소량이라도 꾸준히 모은 후 10년 이상 보유한다면 웬만해선 손해보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10년 후 운이 좋아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면 배당주로 일부를 옮길 것이고 운이 나빠 결과가 좋지 않다면 계속 묻어둘 생각입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들이기에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기만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계획처럼만 진행해 나가기만 해도 월 3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어느 정도 탄력이 붙고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점점 더 소비를 줄여 연금을 늘려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월 300만원은 하나의 예시일 뿐 각자의 상황에 따라 목표 금액은 서로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금액일지라도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눈덩이를 굴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 내면 5년 후부터 노후 자금으로 써야지 이런 생각으로 시세 차익만을 고려해서 투자에 임할 경우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마음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평생 동안 굴려나간다는 생각으로 여유롭게 접근하신다면 적어도 시간에 쫓겨 위험한 선택을 하시게 될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부턴 제가 실제로 수량을 모아가며 배당연금과 개인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과정을 모두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혼자서 모아나간다면 지루하고 긴 시간이 되겠지만 여럿이 함께 한다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함께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